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정동영 의원이 지금 전주지검에 출두해서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동영의 출두와 관련된 내용, 요거 지금 이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요거 이제 배지를 띄어야 되는데 배지까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가중 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설화가 많았지 않습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노인들은 투표도 안 해야 된다. 이번에는 노인들한테 전부 20대로 거짓말로 또 투표 여론조사에 응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까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동영의 소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요, 이 박은주 조선일보 기자, 이 박은주 기자가 쓴 이 칼럼인데요, 광안교로에 있는데 짐승의 시대에 여한 없다는 여당 의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숫자에서도 우리 여당이 밀리고 있고, 그리고 이 싸움딱 기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밀린다. 그래서 요 제목에서 짐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야권에 있는 운동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권의 운동권들은 그야말로 딱 운동권 서열이 곧 서열이지, 운동권 출신의 보좌관이 오히려 현직 의원, 운동권 서열이 밀리는 현직 의원보다도 더 세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야당의 투쟁력에 비해서 여당 의원들은 스펙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펙 가지고 과연 민주당의 이런 반칙적인 그야말로 정글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굉장히 비판적인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정례적으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요거를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지금 이원석이가 떠나는 판국인데요, 이원석에 관해서는 왜 이원석이는 이재명과 조국,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원석의 스토리잖아요. 이원석의 이제 수사 경력 중에 지금 언론에 회자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이죠. 23시간씩이나. 그러한 이원석이가 지금의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수사하는 걸 봐봐라,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원석이는 진보 좌파 성향의 검사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비판적 시각들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원식 지금 현재 이제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신원식 안보실장이 이재명이를 내치는 이런 발언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저도 여러분께 이제 두어 차례 방송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 탄핵이 이제 사기 탄핵이다, 이렇게 지금 미디어 워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주장의 결정적 근거는 바로 국과수의 감정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이 조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재심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김문수 이번에 이제 노동장관이 됐는데요. 김문수 장관이 과거 재야 시절에 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이 발언 내용도 또 언론의 커뮤니티에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지금 이제 이 정동영 의원의 이제 오늘 이 전주지검 출두 동향을 보면은요, 우선요, 본래 10시에 지금 검찰에서 불렀는데 10시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1시간이나 늦게 출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출두했느냐? 10시에 불렀는데 말이죠, 11시 30분쯤에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시 30분쯤에 들어왔는데 11시쯤에야 연락이 와가지고요, 비공개로 좀 출석해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왜냐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이게 시효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어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비공개 출두를 허용을 해줬다. 그래서 본래 전주지검에 정문으로 오다가 자기 차량을 타고서 이제 오다가 말이죠, 취재진이 딱 몰려 있으니까
싹 빠져갖고 후문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진을 딸로 들게 된 것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오늘날 정동영 의원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언론인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앵커가 됐든 기자가 됐든. 예, 앵커 출신이요, 정동영. 자, 그런데 이런 분이 언론인을 기피해? 이것도 내로남불의 이제 하나가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좀 당당하지 왜 못하냐. 예. 더군다나 지금 뭐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딱 뭐 당당하지는 않지만은 서서 우리 국민들한테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 어르신들한테 20대로 해달라고 한 것은 이러이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없이 뒤로 몰래 개구멍으로 들어가듯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더라도요. 정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11시 40분쯤에 있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부득이 비공개 출입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소시효를 감안한 조사 필요성 그리고 정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비공개 출입 후에 조사 중에 있다.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지난 12월이죠. 이 경선이 이제 한참 진행될 텐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지지를 요청하는 그런 이제 모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수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수사라고 하면 끊어버리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20대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고발이 됐고 중앙당 선관위에서는요, 이 정의원한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 음해성 발언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댔어요. 요것도 가중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법조에 따르면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녹취록까지 나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죄송하다. 예. 그야말로 후보, 그러니까 이 경선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했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노인 평화 발언이라든가, 이 여론조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했지만은 이미 버스는 지나갔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108조.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이것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딱 걸린 것 같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노인 평화반을 했고요. 이번에는 또 노인들한테 거짓말로 또 이 선거조사, 여론조사에 응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 거짓말로 그런 사실이 없고 음해성 문제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가중 요인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동영이가 자칫 잘못하면 배지도 날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법조계에서. 자, 그래서 요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정동영이가 지금 오늘날 지금 이재명의 멘토로 돼 있어요. 예, 이재명의 멘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이가 이걸 가지고 또 얼마나 물고 들어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를 또 정치 쟁점화 시키겠죠. 예. 그래서 요 말씀은 여러분께 이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용산의 고민이 바로 뭐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이제 국정브리핑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무실 설치가 용이치 않아서 지금 제2부속실을 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이 이제 설치가 되면 훨씬 더 제대로 보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 자, 그러면서 장소가 준비가 될 때면 제2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만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쩍지근했었는데 용산은 그런 장소가 없다. 요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왜 이게 진짜 이렇게 사무실이 없느냐. 이걸 보면 우선요. 이제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도 해서 작은 청와대, 그러니까 2실장,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 또 5수석 체제로 출범을 했잖아요. 슬림 대통령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실의 이제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금은 3실장, 5수석 정도가 아니라 8수석 체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기수석, 민정수석, 그 다음에 저출생수석, 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실 3수석이 늘어나니까 사무실이 그만큼 커지잖아.
그러지 않아도 이제 지금 이제 그 국방부 청사를 쓰다 보니까 사무실이 이제 굉장히 왜소했는데 요렇게 일시삼수석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작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말이죠. 이 장호진 안보실장은 좀 옆에 두고 현안에 관해서 좀 보고를 하고 싶다. 요렇게 윤 대통령이 특명을 내리는 바람에 이 장호진 안보실장도 경호실에다가 이제 또 사무실을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용산의 사무실 사정이 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에는요,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용산을 갖다가 용화대 정부다. 이제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때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청와대하고 같은 규모가 됐기 때문에 용화대 정부다. 이러한 내용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참모진들 영향이 역할이 굉장히 크고 역시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석 체제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무실 부족 현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이 박은주 기자가 쓰고 있는 짐승의 시대에 여한 없다는 여당 의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야당의 전투력을 여당이 스페기오타에서 따라가느냐? 이게 지금 내가 절대로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짐승에 비교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이제 선비에 비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의도 정치판이 완전히 짐승 시대로 됐다는 거죠. 바로 뭐냐? 지금 야당 의원들이 보십시오. 전부 다 운동권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목소리가 크잖아요. 아니, 정청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해프닝까지 벌어졌느냐? 과거에 말이죠. 이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 여의도에서 이제 싸울 때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운동권의 선배가 지금 보장 안 하고 있고, 운동권의 후배가 의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 배지를 단 운동권 후배가 의원이 아닌 보좌관에 불과한 운동권 선반 때 꼼짝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요게 이런 그 정도로다가 야당은 짐승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짐승. 예. 자,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지도가 들어서서는 더 그 역할이 커지고, 그런 성격이 강화된다. 그래서 지금 민당이라는 집단의 이 공격성, 전투성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식 줄 세우기가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야말로 이 싸움꾼,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응하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면은 수적으로도 국민의힘은 108명 대 171명, 비교도 안 되지만 화력으로 보면은 더더욱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야당 의원들은요, 선비답게 이성의 무기로 질서를 잡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무슨 지들이 선비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지금 여야의 대치 국면에서 굉장히 전투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우리 국민의 의원들을 보면은요, 과거에 국회에서 발의된 운동권의 세수법, 그리고 전통적 포퓰리즘 법안, 이런 법안의 국민의 의원들이 마저 이름을 거기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법안 발의 숫자를 늘려갖고 늘리려고 자기 이름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다가 이름을 빌려주게 하는 이 악법의 들러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가 목숨 줄인 사람하고 그야말로 여한 없는 사람이 과연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이거 뻔하다는 거죠. 그 여한이 없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자기가 스펙 좋아갖고 이제 어쩌다가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다루니까 이제는 여한이 없다라고 안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싸울 마음의 자세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투력에서도 비교도 안 되지만은 마음가짐에서조차도 나는 이제 여한 없어 국회의원 됐으니까 내가 뭘 싸울 필요 있나? 나는 점잖은 선비인데,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원들을 비판하는 거나 지금 비판하는 그런 기조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현상은 왜 심해졌느냐?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의 공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천의 문제점. 그래서 공천에서 신인 물갈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텃밭인 영남 TK권 인사들이 그대로 다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투쟁력보다는 스펙에만 집중한 공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권이 짐승의 시대로 바뀔 거라고 하는 거, 이런 선구안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공천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한동훈하고 나경원이가 이제 패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를 취하해달라 요거를 까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내 개인 민원이냐 아닌 거냐고 싸웠는데 그 언쟁을 두루 보면은 두 보수 엘리트의 정직성을 볼 수도 있지만 그 한계를 동시에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예. 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악행을 막을 수 있다면 전과 10범도 20범도 두렵지 않다. 누구라도 이런 말을 했다면은 예를 들어 누구죠? 이 나경원 같은 경우 그 정도로 투쟁 정신이 강했다면은 국민의 눈길에 상당히 이번 그 패스트트랙 공소 사건 취소 여부를 두고 국민의 평가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저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점은 뭘 누구하고 비교해봐냐? 조희연하고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조희연이라고는 해직교사 이 부당특채로 이번에 이제 결국은 직을 물러내고 보궐선거에 들어가게 됐는데, 조희연이는 말이죠. 이게 운동권 전교조 끝까지 자기가 불법하는 거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경원이도 이런 걸 가지고 뭐 공소 취소 이런 걸 부탁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당당하게 그냥 별표 하나 더 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이게 민주당과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 간의 차별도 있지만 차이도 엄청나지만은 요 조인만 보더라도 하늘과 땅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조인이가 떠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조의원과 함께했던 혁신교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이 전투정신을 우리 국민님이 좀 배울 자세나 되어 있느냐, 요런 점을 지금 직격하고 나선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연재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갖다가 연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원석이가 그야말로 이재명, 문재인, 조국, 요 수사를 안 하잖아요. 막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재명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갖다가 압수하지 말라고까지 지시했고, 그리고 문재인의 경우에는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수사하지 말라고까지 지시했고, 예. 그리고 또 검사장급 고인사들의 인사 문제는 또 기밀을 민당 쪽에 유출했고, 그리고 또 이원석의 또 친좌 행태를 보면은요, 서울이 보면나요? 또 좌파용하는 보고 나서 또 언론에 입장까지 내놓고, 이걸 봐라 이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지금 이원석의 경우에는 좌파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좌파적 성향이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딱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원석이가 이제 부장검사로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를 했는데 23시간이나 철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책상 위에 있는 종이 같은 것을 싹 다 쓸어내릴 정도로 이 화가 엄청 치밀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싹 책상 위를 이렇게 싹 다 이제 흔들어 버렸다는 거죠. 예, 얼마나 열받았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장하신 분이 그렇게까지 했겠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잔인하고 냉엄하게 우리 이제 우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는데,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전직인 문재인, 그리고 당 대표에 불과한 이재명, 그리고 이제 그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에 불과한 조국 수사하는 꼴을 봐라 이거죠. 이거 참을 수 있겠느냐. 어마어마한 모욕적 수사, 이 망신주기식 수사에만 매달린 게 바로 이원석이의 수사 행태라는 겁니다. 이게 좌파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열받았겠죠. 자존심 상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는 아예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했는데 법무장관, 민정수석, 총리,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 때 성대 출신들 싹 갖다 시켰잖아요. 저 황교안 같이 무능한 인간까지 싹 쓸어서.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왜냐면 이 변호사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퀄리티, 네임밸류 이런 걸 좀 높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정홍원이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정홍원 총리였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개인 일정 개인 사정상 할 수 없다. 요런 배신자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총리까지 해먹었으니까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아주 유력 그런 이제 이 법조인들을 만났더니 그렇게 해야 되려면 자기 혼자 변호를 못하니까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변호사비가 만만치가 않다는 등등. 그거 무료별로 하나 못 해줍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무료별로 해갖고 굶어 죽나요? 그러면
제가라도 그걸 진작 알았으면 내가 사죄라도 덜어서 해주죠. 물론 제 사죄 별 볼 일도 없지만 이런 인간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게 이제 변호사 어디 한 줄 나오면 이제 변호사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더러운 인간들. 그 당시 탄핵 처리에 의견을 낸 전원 일출을 냈잖아요. 거기에는 또 특별히 별도의 의견까지 낸 헌재 재판관까지 있어요.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천한 인간들. 이런 배신자들이 질비하는 겁니다. 예. 인간 세상 살다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배신 당하는 거 있어요. 아니, 저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챙겨준 인간들, 배신하는 인간들 좀 몇 명 있어요. 예, 그게 인간사라고 볼 수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예. 총리까지 시켜줬으면 지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정의원 같은 인간은요, 이게 그래도 또 아주 기독교인이에요. 철저한. 예. 제가 어디 로펌이라고 얘기까지 안 하겠는데, 이런 인간이 개인 사정을 어디다 대고 얘기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기에 처해 있는데, 목숨 걸고 가서 해줘야죠. 무슨 개인 사정이 개떡이나. 예. 이 얼굴이 나요. 저도 방송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요 뇌물로 모는 이원석이 그 냉정함, 잔인함, 요것이 이제 이 언론에 지금 이 중앙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마침이요. 최근 들어서 이 김문수 지금 이제 장관이 있는데 그 재야 시절에 이 뇌물 문제와 관해서 흥분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 정말 열이 받을 얘기죠. 네. 나라가 지금 다른 분한테 다 하는 거지. 우리가 해서 탄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런 것도 저는 다 뿌리고 저한테 듣겠다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그 사람 돈 받을 지도 없고요. 말할 쓸데도 없이. 저런 것도 제 안에 이런 거 보는 거 가지고 그건 돈 없잖아. 잘생긴 뭐 때문에 내용을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그 김무성 보고도 내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죠. 당신은 항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사고가 저주 이건 지금 죄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실제 입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이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하는 거죠. 탄핵에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것도 안 먹은 사람. 이런 것도 저는 박근혜가 저한테 택했던 사람이라고 솔직히. 그 사람 돈 받을 지도 없고요. 말할 쓸데도 없이. 제가 그러고 제 안에 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박근혜는 그것도 있잖아. 뭐 잘생긴. 뭐 때문에 그 영화를 하십니까? 내용을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그 김무성 보고도 내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죠. 당신은 항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사고가 저주 이건 지금 죄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실제 입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도 이제 여러분께 이미 더 차례 방송을 해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이 미디어 워치의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사기 탄핵이다. 왜? 최순실이가 이 드레스덴 연설문이라든가 국민의 말씀 자료를 고쳤다. 이게 이제 국정농단에서 걸려드는 건데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열람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요거를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지금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근날에 간첩 혐의로다가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됐는데 재심 청구를 통해서 명예가 회복된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요 재심은 우리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 점잖으신 박근혜 대통령이 나 재심 청구를 오래 해서 이렇게 할 뿐이 아니에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시민단체가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명예를 훼손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유영하 의원 그런 점에서 참 높이 평가를 받는데요. 그야말로 끝까지 배신 안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빼치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영하 의원도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데 나서달라. 더군다나 법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아주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수사할 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 이제 특검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전 국정농단에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요, 나름대로 청와대 가서 조사하고 좀 유연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그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앞장선 인간이 바로 이원석이라는 겁니다. 와, 참 이 지구는 돌고 도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주변에 있는 배신자들 지금도 멀쩡하겠죠? 예, 황교안 같은 인간도 지가 변호사하고 마지막까지 했는데 요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변호에 도움을 줬나요? 전혀 안 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로펌에 가서 돈은 수억 원 받아먹고 있겠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